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7주차 2강 1.6절의 좌표계에서 구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원통좌표계에 대해서 알아봤었죠. 직각좌표계, 원통좌표계, 그리고 구좌표계가 대표적인 좌표계입니다. 임의점 P가 있으면 이 지점을 찾아가는데 직각좌표계로 해서 찾아갈 것이냐, 아니면 원통을 그려가지고 원통좌표계로 찾아갈 것이냐, 그렇게 생각을 한 거 이외에 오늘은 구좌표계를 이용해서 찾아가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의점 P가 여기 있으면은 원점에서 여기까지 길이를 R이라고 놓고 그리고 Z축하고의 각도를 세타라고 놓을게요. 이렇게 세타라고 놓을 겁니다. 그리고 요 지점을 XY 평면으로 투영을 했어. 투영을 했을 때 요 선을 이으면은 그 선에 이은 요 각도를 파이라고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로 이 지점을 찾아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물론 이때 이 파이의 범위는 한 바퀴를 이렇게 삥 돌려서 찾아가는 거야. 이 지점에 있는 것도 찾아가고 이 지점에 있는 것도 한 바퀴 돌려가지고 그걸 찾아간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이 지점 다 찾아간다라는 얘기죠. 세타의 범위는 9니까 이렇게만 찾아가도 이렇게만 요 범위만 해도 이 지점까지도 다 찾아갈 수가 있죠. 왜냐하면은 이 파이를 이렇게 한 바퀴 이 파이만큼 이 파이로 돌리면은 이 지점을 찾아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범위는 세타의 범위는 0부터 세타는 파이까지 이렇게 반 바퀴 돌린 파이까지 180도 돌린 여기까지만 범위가 되는 것이고요. 파이 범위는 0도부터 해서 이렇게 한 바퀴 이렇게 돌리기 때문에 이렇게 물론 이렇게 안 돌리고 얘를 갖다 반대로 해도 되죠. 그렇지만 이렇게 우리가 찾아가는 것을 구좌표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2파이까지 이렇게 찾으면은 이미 어느 지점이 있어도 이 P의 좌표를 갖다가 우리가 찾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변수는 서로 R과 세타와 파이가 되겠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각각의 변수는 R하고 그리고 세타라는 요 놈하고는 서로 직교한다라는 겁니다. 직교. 빗변을 이렇게 그리면은 이 구에 접선을 갖다 이렇게 그으면은 원하고 반지름하고 이 접선은 항상 직교하는 거잖아. 그쵸? 그래서 이게 직교를 한다라는 얘기예요. 마찬가지로 R하고 이 R하고 이쪽으로 변하는 이쪽으로 파이를 돌릴 때 그때도 요것도 이렇게 접선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R하고 반지름 R하고 얘하고는 항상 직교한다라는 겁니다. 또한 마찬가지로 세타하고 파이는 XY 평면으로 해서 이렇게 돌리는 거고 세타는 이렇게 돌리는 거야. 즉 9를 이렇게 하는 거랑 또 이렇게 가는 거랑 해가지고 세타하고 파이하고 서로 직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각의 변수는 서로 다 직교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 그림을 여기에다도 표현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R 벡터는 R이라는 이 길이 반지름은 이 방향으로 나가지는 것이고 그걸 AR 벡터 단위 벡터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세타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 방향인 것이죠. 그래서 그 방향을 이렇게 해서 A 세타 단위 벡터로 A 세타로 쓴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파이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가지는 거야. 그래서 이쪽으로 파이를 갖다가 이렇게 그려주면은 각각의 단위 벡터로 AR, A 세타, A 파이로 표현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각각이 수직이기 때문에 얘네들의 외적을 정의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R 벡터와 A 세타 벡터를 R과 그리고 세타 벡터를 AR 벡터와 A 세타 XYZ 축이 얘는 축이 아니죠. 지금 X축, Y축, Z축이라고 이렇게 축이라고 얘기 안 하고 이렇게 각도로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AR과 A 세타를 외적을 하면은 A 파이가 된다라는 얘기인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A 세타와 A 파이를 외적을 하면 AR 벡터가 되겠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또 A 파이와 AR을 외적을 하면은 걔는 A 세타로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하고서 구좌표계를 해석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반대로 돌리면은 마이너스를 달아줘야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구좌표계를 해석을 합니다. 미소 증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임의 점이 P가 여기 있으면은 얘를 임의 점으로 이렇게 P 다시로 증분했을 경우 그때 어떻게 우리가 미소 길이 그리고 면적 그리고 최적을 구할 수 있느냐 그걸 한번 따져보자 라는 겁니다. 점 P에서 P 다시로 미소하게 변했어. 즉 R은 dr만큼 변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세타도 d 세타만큼 변하는데 그때 이 길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리고 파이는 파이만큼 또 d 파이만큼 변할 건데 그때의 그 길이 요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소 길이 dl은 벡터로 표현하면 이거 벡터죠 지금. 자 그러면 r만큼 여기서 이만큼 했으니까 얘가 r만큼 dr만큼 이제 변위가 된 것이죠. 그래서 dr에 ar 방향은 r 벡터의 단위 벡터인 ar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dr에 ar 벡터 이렇게 써준 겁니다. 마찬가지로 세타도 요만큼 이렇게 가는 게 세타인데 d 세타만큼 가질 거 아니야, 변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 d 세타 그냥 d 세타만 쓰면 안 되지. 왜? 이거는 지금 따져 보면 원호가 되는 거거든. 원호. 지금 호도법 했었던 것처럼 요거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야. 요거의 길이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여기 반지름 r 곱하기 여기 각도 그거 미소 증분을 d세타라고 얘기한 거니까 r의 d세타라고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r의 d세타라는 얘기인 것이야. 요 길이는 dr로 써주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요거의 길이는 요 지점 P로 찾아가는 그때 미소 증분은 그래서 요 호는 r의 d세타라고 써주면 되는 것이고 그때의 방향은 어느 방향? 세타의 방향이다라고 해서 a 세타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마찬가지로 파이도 변하죠. 파이도 요만큼 변하는 거야. 요만큼. 그러면 요만큼 변한 이 원호의 길이는 어떻게 따져줄까를 생각을 해본 것이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알 수가 없어. 그래서 이렇게 좀 더 살펴본 거예요. 요 길이 알려고 하는데 요 길이는 이 점 P에서 P 다시로 간 요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죠. 이걸 투영한 거니까 XY 평면에다 투영한 거니까. 그래서 이 길이가 되는 것이에요. 이 길이가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러면 요 길이를 의미하는 건데 이 길이를 의미하는 건데 이 길이는 어떻게 구할까? 보니까 여기의 길이를 우리가 구할 수가 있을 것 같아. 왜? 여기 각도가 세타고 여기의 길이가 r이니까 삼각형을 그리면 여기가 직각이에요. 여기는 직각 그려서 직각 삼각형 그려서 여기 길이를 r이라고 쓰고 여기를 세타라고 표현할래요. 여기를 세타 이렇게 세타라고 표현할게요. 이렇게 세타가 됐죠. 그러면은 여기 길이는 어떻게 될까요? r에 사인 세타 써주면 되는데 맞나? 여기 길이가 어떻게 되겠어? r에 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죠. 그렇습니까? 왜? 사인 세타는 뭔데? 빗변분의 높이잖아. 이거를 y라고 쳐봐. 그냥 이렇게. 그러면은 사인 세타는 r분의 y 이렇게 되는 건데 r분의 y 되는 건데 그러면 y는 뭐가 된다는 얘기야? r의 사인 세타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r의 사인 세타다라는 것이죠. 즉 여기가 r의 사인 세타다라는 얘기야. 여기 길이가. 그런 거고 요만큼 변한 거네. 그쵸? 그러니까 요거를 d 파이 지금 여기 파이만큼 변한 거니까 이게 d 파이 이렇게 쓰면 되는 것이야. 그러므로 요 원호의 길이는 어떻게 되겠어? 그렇죠. r 사인 세타 곱하기 d 파이를 해주면 된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r 사인 세타에 d 파이 이렇게 써주면 된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그래서 요 길이를 쭉 내려보면은 여기가 r 사인 세타가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이게 r 사인 세타예요. 교재. 그래서 요 빨간 거로 표현한 건 교재를 수정하라는 얘기인 것이죠. 물론 이 P랑 P-는 교재에는 없어요. 근데 내가 이해를 여러분들 쉽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고요.
다음에 이왕 시작한 거 여기 길이도 한번 구해 보도록 할게요. 여기가 길이가 r이고 여기가 직각이야. 여기는 각도는 세타고. 그러면 이 길이는 뭐로 쓸 수 있겠어? 이걸 x라고 하면은 x는 r에 코사인 세타 써주면 되지. 그래 안 그래요? r 여기 세타야. 여기를 x라고 할래. 그러면 x는 뭐라고 쓰면 돼? r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코사인 세타가 r분의 x니까. 그렇죠? 그래서 요 길이는 r의 코사인 세타예요. 그래서 이거를 수평으로 이 길이를 수평으로 쫙 오면은 이 길이가 되는 거죠. 그 길이가 몇이라는 얘기야? r의 코사인 세타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다 따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교재 이것도 수정을 여러분들이 해야겠죠. 그래서 현재 여기가 지금 r 사인 세타라는 값을 구했어. 그리고 여기 r이고 여기 d 세타 dr 그리고 여기 r 사인 세타의 d 파이 이거는 지금 구했나 지금? 이거 원호 이거 원호는 아직 안 구했죠. 자 이거 지금 구했지 지금. 그렇지 지금 구했죠 지금. 요거 증분하는 건데 이거 증분하는 건데 여기 길이가 r 사인 세타가 나왔잖아. 여기가 r 사인 세타잖아. 그렇죠? r 사인 세타에 요만큼 갔으니까 r 사인 세타에다 뭐 곱해주면 되겠어? 그렇지. d 파이를 곱해주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r 사인 세타에 d 파이 한 다음에 방향은 파이 방향이니까 단위 벡터 a 파이 벡터로 표현을 이렇게 해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요 길이는 r 사인 세타의 d 파이로 해서 r 사인 세타의 d 파이로 해서 요거 맞고 얘도 구했고 얘도 구했어요. 현재 이 r은 이제 주어진 거고 각 세타 그리고 파이 주어졌죠. 요것도 구해서 현재 이거 r 코사인 세타로 그렇죠? 남은 거는 지금 요거랑 요거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여기 길이가 이제 요거 세 개 구해주면 되는 것이. 요거 지금 구했죠. r 사인 세타의 d 파이로 해서 요거 구했습니다. 여기 길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 구했어. 그러면 이거 두 개만 구해주면 되겠네요. 두 개만. 그러므로 여기 두 개는 여기 길이가 r 사인 세타니까 여기 길이가 사인 세타야. 여긴 직각인 거고, 그렇죠? 직각이니까. 그러므로 요 길이는 뭐로 써주면 될까? 이 길이는 x라고 쓰면 x는 r 사인 세타에 코사인 파이 써주면 되겠지. 그래 안 그래? 이거 딱딱 따라와야 되는데 여기가 r 사인 세타래. 그리고 여기를 파이래. 당연히 여긴 직각이지. 그렇죠? 그럼 여기를 x라고 하면 x는 뭐가 되겠어? r 사인 세타에 코사인 파이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r 사인 세타의 코사인 파이라는 이 값은 요 식에 의해서 나온다라는 얘기야. r. 여기 길이는 뭐가 되겠어? 이걸 y라고 하면 얘는 빗변 r 사인 세타의 뭐? 그렇지 사인 파이. 여기가 파이니까 하기 사인 파이 써주면 되겠네. 즉 r 사인 세타의 사인 파이가 이렇게 해서 나와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그림으로 나와 있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본 거고요. 자, 그래서 미소 길이 벡터는 이렇게 쓰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미소 면적을 구해 볼게요. 그래서 r이 일정할 경우, 즉 우리가 이게 1강인가 2강이나 그런 데에서 배웠었겠는데 x가 0이었을 때 yz 이 면적은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이 면적이잖아. 그치? 그래서 여기 길이 미소 길이를 dy라고 하고 여기를 dz라고 하면은 이 면적은 dy 곱하기 dz다라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면적이 지금 어떤 면적이냐면 AR 방향으로 쭉 나갔을 때 그 면적이 향하는 방향은 요 윗면 또는 밑면이라고 해도 되는데요. 면적 구할 거니까 일단 이 면적 구할 거야. 이 면적은 이걸 직육 면체라고 생각하면 요거 길이 곱하기 요거 길이 해주면 되네. 그치? 그래서 이 길이는 그러면 뭐가 됐어 지금? 그렇죠. 여기 R 세타, R D 세타였지. 그래서 R의 D 세타 곱하기 그 다음에 이 면적에 해당되는 건 뭐야? R 사인 세타의 R 사인 세타의 D 파이가 되는 것이지. 그리고 이제 이게 이쪽 방향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면 벡터 그래서 AR 벡터 써주면 되겠다라는 것인 것이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AR 벡터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얘는 R이 두 개 있으니까 R의 제곱에 사인 세타 써주고 사인
세타.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사인 세타. 그다음에 요거 d 세타 있고 d 세타 d 파이의 AR 벡터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아래 제곱에 사인 세타의 d 세타의 d 파이의 AR 벡터 이렇게 요 윗면 또는 밑면적을 우리는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는 요 옆면이 있겠지. 이 옆면. 이 옆면은 세타에 대한 방향에 대한 세타에 대한 면적은 여기겠네. 여기네. 그쵸? 그래서 여기 이 면적을 한번 세타에 대한 면적을 세타가 향하는 방향 이렇게 향하는 방향. 그러니까 요 옆면이겠다. 요 옆면이단 말이지. 그럼 이 옆면에 면적 구하려면은 요 길이 곱하기 여기 길이를 곱해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길이는 어떻게 구해졌어요? 아까도 여기 길이는 이 길이가 이 길이랑 같잖아, 그치? 그래서 dr 곱하기 여기 밑면 요걸 밑이라고 하자고. 그러면 이거는 r 사인 세타에 r 사인 세타의 d 파이로 해서 그리고 면적이 이쪽으로 향한다라고 해가지고 a 세타 단위 벡터 크기는 1인 세타 방향 해서 a 세타 방향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r 사인 세타의 r 사인 세타의 dr의 d 파이 dr의 d 파이의 a 세타 벡터로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타에 대한 거 이제 했고요. 이제는 파이에 대한 방향을 봐야겠죠. 파이는 이쪽으로 가는 거네. 이쪽으로 딱 가지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지는 방향이니까 요 옆면에 해당되겠죠. 이렇게 가지는 거니까. 그렇죠? 요 옆면이단 말이야. 이 옆면. 그러니까 이 면적을 구하려면은 여기는 이 길이랑 이 길이를 곱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dr 곱하기 여기의 길이는 r의 d 세타로 나왔어요. 그래서 r의 d 세타. 여기에 방향은 파이 방향이다라고 해서 단위 벡터 a 파이 벡터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r의 dr의 d 세타의 a 파이 벡터로 이렇게 써주면은 미소 면적에 대한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물론 이제 미소 최적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소 최적은 이거 전체 최적을 의미하는 것이지. 그러므로 밑변 곱하기 x 곱하기 y 곱하기 z의 그렇게 곱해주면 되는 거야. 그렇지? 밑면 곱하기 옆면 곱하기 높이. 그러므로 요거 r d 세타 여기 그리고 r d 세타 그리고 r 사인 세타에 r 이 두 개 있으니까 r 제곱. 그다음에 사인 세타에 여기 d 파이 그리고 여기 이 길이에 해당되는 게 dr이니까 dr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보기 좋게 하려면 r의 제곱에 dr에 사인 세타에 d 세타에 d 파이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r의 제곱에 사인 세타에 r의 제곱에 dr은 이제 뒤로 뺐네. dr 그리고 사인 세타의 d 세타 그 다음에 d 파이로 이렇게 미소 최저까지 구할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좌표 변환을 지금 한 거를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아까 구한 것이에요. 그래서 x의 길이 여기 x 좌표 변환이라는 거는 직각 좌표계를 구좌표계의 변수인 r, 세타, 파이로 변환해 보자라는 얘기예요. 또 마찬가지로 구좌표계로 표현되어 있는 r, 세타, 파이를 직교 좌표계인 x, y, z로만 표현을 해보자라는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아까도 얘기한 거는 동일하죠. 그래서 x는 여기의 길이였어. 그래서 이거 길이는 요거 길이에다가 코사인 파이를 해주면 되는 것이야. 코사인 파이. 여기가 파이니까 여기의 길이를 구하는 거잖아. 지금 여기의 길이니까 이 빗변에다가 코사인 이거 해주면은 여기의 길이가 나오죠. 그래서 r 사인 세타에 코사인 파이 써주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y 값은 여기 길이를 의미하는 것이 이 y라는 것은 여기의 길이를 의미하는 거야. 그래서 이거 빗변에다가 사인 파이를 해주면 되겠지. 그래서 r 사인 세타의 사인 파이, r 사인 세타의 사인 파이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또 z라는 것은 이쪽 길이를 의미하는 건데 이 길이는 여기서 보면 이 길이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여기의 길이를 r이라고 했었던 거고 여기 각도를 세타라고 했으니까 r의 코사인 세타라고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R의 코사인 세타로 해가지고 이렇게 직교 좌표계를 구좌표계로 변환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구좌표계로 표현되어 있는 R 세타 파이를 직교 좌표계로 바꿔주면은 R이라는 것은 여기 길이를 의미하는 거였어. 그러니까 x의 길이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을 각각 더한 다음에 루트를 씌워주면 되지. 즉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을 더해서 루트 씌워주면 그건 r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렇게 안 하고 얘네들을 각각을 제곱해가지고 쭉 더해줘도 이렇게 식이 유도가 되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벡터 하면서 이거 내가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그 길이 재는 구하는 거. 그래서 그렇게 구해도 그렇게 이렇게 구하는 게 쉽죠. 다음 세타는 이 세타를 의미하는 거네. 그래서 세타를 보니까 이 식으로도 바로 보일 수가 있네요. 코사인 세타는 뭐야? R분의 Z죠. R분의 Z. 그런데 지금 R은 뭐야? 그래서 그렇지,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 플러스 z의 제곱이지. 그것분의 z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코사인 세타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분의 z가 되는 건데, 코사인 세타가 이거는 거니까 세타는 뒤로 쫙 넘기면서 얘를 뭐라고 부른다고? 그렇지, 아크 코사인이라고 부른다라고 했죠. 그 다음에 루트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z의 제곱,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분자는 z로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것이죠. 다음에 파이는 보려다 보니까 이 수식 갖고 간단하게 유도가 되네요. x를 밑에다 쓸래. x는 이렇게 해서 r 사인 세타 그리고 코사인 파이, 그리고 y는 위에 있는 거야. y는 이렇게 r 사인 세타 사인 파이. 그래서 x분의 y 해주면 그러므로 x분의 y, 즉 y에서 x를 나누자라는 얘기야. 그래서 x분의 y는 이거 나눠주면 어떻게 돼? r 사인 세타 다 없어지지. 그래서 얘는 뭐가 돼? 코사인 파이분의 사인 파이가 되네. 코사인분의 사인은 뭐야? 그렇죠, 탄젠트죠. 그래서 탄젠트 파이는 x분의 y다라는 얘기인 것이에요. 그러므로 파이는 뭐가 되겠어? 쫙 넘겨주면서 뭐라고 불러? 그렇지, 아크 탄젠트 x분의 y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좌표 변환까지 알아봤고요. 시간이 1강이랑 2강이랑이 조금 많이 넘었죠, 예상보다. 그리고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좀 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이제 다음 주에는 이 구좌표계 이제 좌표 변환하는 거, 단위 벡터들끼리의 내적을 또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중간고사를 이제 우리가 학교 와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질 못하기 때문에 원격으로 시험을 봐야 돼. 그런데 원격으로 시험 보려면은 시간도 정해놓고 여러분들이 풀어야 되는데, 오픈북으로 시험 볼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 자유롭게. 그런데 이렇게 시험 보는 것을 여러분들이 커닝할 수도 있죠. 공유를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야. 그리고 이게 시간이 딱 정해져야 돼. 1시간이면 1시간, 2시간이면 2시간 해가지고 시간을 딱 정해가지고 시험을 볼 수가 보게끔 되어야 되는데, 시스템이 아직 그렇게 안 되어 있어요. 지금 코로나 이게 누구도 예측을 못했던 거였잖아. 그래서 학교 시스템이 그렇게 지금 바로 따라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시험 시간을 이걸 딱 정확하게 2시간만 딱 할 수 있게끔을 못 만들어 놓거든. 그래서 과제로 이렇게 대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아직 일장을 안 끝냈고 연습 문제를 과제를 내려고 하는데, 그래서 8주차 수업 더 나가고요. 구좌표가 다 끝나고 일장을 나중에 과제로 해가지고 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8주차 1강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